20살 때까지 주로 한 이야기가 뭘까요? 텔레비 그만 보고 공부해. 그렇죠? 잠 좀 그만 자고 공부해. 친구들하고 그만 싸돌아다니고 공부해. 나중에 출세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공부해.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개들은 한 10마디 정도 알아들어요. 기다려, 손, 엎드려, 먹어, 저리 가. 이 정도 알아들어요. 10마디 정도 개들은 서로 주고받아요. 내가 키우는 개들이. 원숭이는 한 30마디 정도 주고받는다고 그래요. 원숭이들은. 사람은 하루에 살면서 10,000마디 정도 해야 된대. 근데 우리가 20년 동안 애들한테 한 얘기가 일어나. 학교가, 숙제는, 시험은, 성적은 10마디 정도 20년 동안 한 거예요. 인생의 철학이라든지 엄마의 가치관이라든지 엄마의 이상이라든지 아빠는 어떻게 살고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일어나, 숙제는, 시험은, 성적은, 대학은 20년 동안 10마디 외에 안 한 거예요. 10마디 외에. 그럼 20년 동안 10마디 밖에 안 했다면은 그게 무슨 사이냐면은 개 같은 집안이에요. 개 같은 집안. 그런 집이 너무 많아요. 개 같은 집이. 여러분 1살부터 10살 때까지 아이가 부모를 더 사랑할까요? 30에서 40살까지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할까요? 누가 더 사랑할까요? 자식이 훨씬 사랑한대요. 부모는 바빠요. 개 모임에도 나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성당 모임에도 나가야 되고 시댁 친정도 신경 써야 되고 중간에 또 남편하고 싸워야 되고 그 많은 것 중에 애는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애는 5살짜리, 6살짜리 애는 누구만 바라볼까요? 엄마만 바라봐요. 여러분들 6살짜리 아이가 이런 아이가 있어요? 엄마 오늘 저녁 혼자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나 오늘 개 모임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 이런 애들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6살짜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렸어.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어. 아빠 나 이거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는데 이것 좀 봐줘. 내 아빠는 이미 만마디 했어. 그래서 애랑 말하기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나중에 놀아줄 테니까 엄마한테 가봐. 거절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실을 낳는 부모들이 몰라요. 그래갖고 이제 엄마한테 가. 엄마 이거 아빠가 엄마한테 보여주래. 엄마는 설거지하는 거. 그 시간에는 엄마 설거지하는 거 안 보여? 아빠한테 가. 아무것도 안 하면 또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10살 때까지는 애들이 착해요. 그래갖고 계속 엄마한테 매달리고 아빠한테 매달려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딱 올라갈 때 얘네들이 거실하고 주방 중간에 있어서 결심해요. 니네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줘? 그럼 난 오늘부터 내 얘기 너희들한테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때부터 누가 거절하기 시작해요? 애들이 부모를 거절하기 시작해요. 애들이 부모를 거절할 때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놈이 사춘기라 저런다고. 절대 사춘기라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뭐 호주, 캐나다, 뭐 이 미국 수도 없이 강의를 다니죠. 그런데 내가 이 가정집에 가서 머무를 때가 꽤 있어요. 가정집에 가서 머무르면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아요. 내가 가정집에 가서 머무르면 오후 5시에 그 집에 가고 10시까지 그 집에 있으면요. 그 집에 애들은요. 자기 방에 안 들어가요. 어느 집 애들이든 자기 방에 안 들어가요. 우리 집에 손님 왔으니까 그 손님 대접한다고 계속 거기 앉아 있어요. 근데 나는 한국에서 가정방문 갖고 들어가면요. 나와서 앉아있는 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엄마가 너 신부님 왔는데 나와서 인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빠도 아니야. 빠도.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그런데 나와서 인사하는 놈 한 놈도 없어요. 엄마가 나와서 인사해라 하면 겨우 문 삐꾸민 열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애니팡 해요. 애니팡 게임. 우리나라 애들이요. 프렌들리 하지 않아요. 왜? 부모들한테 계속 거절당해서. 더욱이 거기까지 공부까지 못하면 완전히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싫은 거예요. 애들이. 모든 게. 작년 3월 13일 날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엄마를 죽였어요. 칼로 목을 찔러 죽였어요. 근데 얘가 어떤 애냐면 전국 4천등 하네. 전국 4천등. 근데 엄마는 얘한테 항상 뭐를 강조해야 되냐면 전국 1등 하라고 해요. 전국 1등. 난 또 전국 1등에 들어가서도 전국 1등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무서워서 얘는 전국 62등으로 고친 거예요. 이거 내가 굉장히 익숙한 등수예요. 고등학교 할 때 우리 반이 63명 했는데 내가 62등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전국 62등으로 고쳤는데 엄마가 이 성적을 가지고 아이를 야구방매에 골프채로 8시간을 뛰기도 했대요. 8시간. 근데 3월 14일이 무슨 날이냐면 학부모 진학 상담하는 날이야. 학부모 진학 상담하는 날인데 이 아이는 내일 내가 전국 4,000등 하는 거 들키면은 난 엄마한테 맞아 죽는다. 그 전에 그게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면 애가 엄마를 죽였겠어요. 그리고 얘는 얼마나 순수하니 엄마를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시험 수능 보는 10월 달까지 안방에 그냥 테이프 붙여놓고 같이 지냈던 거예요. 그 엄마 시신아 얼마나 두려운 시간이었겠어요. 얘가 엄마를 죽였을까요? 시험 감독관을 죽였을까요? 시험 감독관을 죽인 건 대한민국 엄마들은 스스로 엄마 사표 내고 전부 시험 감독관으로 스스로 다 발령 냈어 전부 다. 그래갖고 엄마의 길 포기하는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에 아빠가 맨날 술 취해서 들어와. 그러니까 엄마는 아유 내가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해버려야지 저 인간 내가 쳐다보기도 싫다고. 아빠는 술 취해서 들어오고 엄마는 이혼한다고 그러고 초등학교 6학년이 공부가 될까요? 공부 안 돼요. 자기 방에서 불안하니까 게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밤 10시 아빠가 술 취해 들어왔어. 아빠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딱 끌어안고 한마디 해요. 우리 딸 걱정하지 마. 이 아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들어가서 공부해. 뭘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집안 분위기 싸한데. 남편이 한 달에 400을 벌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150밖에 못 벌어. 그럼 지혜로운 여자는요. 애들 보는 앞에서 이혼한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남편은 안방에 뉘어놓고 근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딸아 지금 아빠가 저렇게 맨날 술 먹고 들어오니까 걱정되지? 엄마 너무 걱정돼. 그런데 사실 아빠가 요즘 어렵단다. 요새 사업이 너무너무 안 돼. 너도 알다 요새 세계 경제가 안 좋잖아. 지금 유럽에 그리스 사태 터졌잖아. 그러고 그냥 그리스 경제 위기 때문에 휘청휘청 우리 유럽 수출이 안 된단다. 그리고 이란은 핵 문제 때문에 80달러면 되는 이 석유가 지금 110달러를 사갖고 온단다. 미국은 리먼 브라더스 경제 위기가 와갖고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가 아빠가 그래서 한 달에 150, 400을 벌었는데 150밖에 못 번다. 근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전기세 10만원이다. 핸드폰 우리 4명 쓰면 20만원이다. 그 다음에 보험료 들어가는 게 30만원이다. 그 다음에 니하고 우리 동생하고 한 달에 50만원 들어간다. 우리가 라면만 먹고 살아도 60만원 들어간다. 그리고 아빠 차량 운영하고 우리 버스 타는데 한 달에 30만원 들어간다. 그리고 아파트 대출금 한 달에 100만원 들어간다. 우리가 최소한 250은 벌어야 되는데 6개월째 아빠가 150밖에 못 번다. 그래서 아빠가 저렇게 근심 걱정이 돼서 저렇게 술을 한잔하고 들어오니 네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요. 얘는요. 방에 들어가서 고민해요. 이 난관을 어떻게 내가 타개해 나가야 될 것인가 고민해요. 근데 우리는 20살 때까지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전혀.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는 20살 때까지 철이 전혀 없는 거예요. 철이. 내 친구 좀 보건소장이 있는데 그 얼마 떨어져서 엄마가 죽었대. 48살 먹으면 엄마가 죽었대. 그런데 애는 지방대학 다니고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있는데 이 딸은 엄마가 깨워주지 않으면 못 일어나는 딸이야. 그러니까 10시에 딱 일어나는데 엄마가 자기를 안 깨운 거야. 부엌에 가보니까 엄마가 심장마비로 죽어 있는 거야. 남편 새벽 5시 출근해주고 그 7시 사이에 죽은 거예요. 이 딸이 7시에 일어나서 엄마 안 죽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애들이 다 그래요. 엄마가 깨워주면 너는 뭐만 하면 돼? 학교만 가면 돼. 공부만 하면 돼. 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래갖고 아들이 이제 저 지방대학 다니는 아들이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는데 장례를 하는데 낄낄거리고 웃더래요. 그 소장에 가서 보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장제서 엄마를 화가 나고 아빠한테 그러대요. 아빠 나 오래전부터 내일 MT 가기로 했는데 나 MT 좀 가게 해줘. 자기 엄마 사무도 안 보고 MT 가겠게 하는 거예요. 그 소장이 보고 기가 막히더래요. 걔가 왜 그런 정도의 애밖에 안 될까요? 1살서부터 20살 때까지 부모가 철들게 안 가르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초등학교 1학년만 되면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하고 살았고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살고 아빠가 하는 사업은 어떻고 다 얘기해줘요. 과월절은 어떻게 우리 조상 6월절 어떻게 다 얘기해줘요. 근데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철이 들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철드는 거야. 부모하고 삶을 얘기하니까. 근데 우리 생전 애들한테 삶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넌 뭐만 하면 돼? 공부만 하면 되는 거. 공부만. 제가 이번에 3월달에 이스라엘 저를 초청을 해서 내가 이스라엘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마침 사막체험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영재 아이들이 사막 체험으로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18살만 지나고 나면은 대학교 안 가요. 우리처럼 고등학교 졸업 대학 안 가요. 18살 무조건 대학 합격해놓고 무조건 다 군대 가요. 3년. 남자고 여자고. 걔네들은 대학을 합격한 애들이야. 영재 아이들이야. 군대 가야 되는 애들이야. 근데 걔네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니네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은 다 대학 가고 자유를 만끽한다. 니네들은 지금 바로 이제 군대 가기 위해서 니네들 영재들 모였는데 니네들 진짜 군대 가고 싶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하나는 공군사관학교 합격하고 하나는 의대 합격하네. 이렇게 4-5명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들은 가야 된대요. 왜 가야 되냐면 우리 주에 6억의 이슬람 모슬렘이 있다는 거예요. 6억에. 근데 우리는 500만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00 밖에 안 되는데 이 6억을 이겨내려면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초록초록한 거예요. 자기네들 그래서 볼런티어 한다는 거예요. 자원에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철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6억의 모슬렘 속에서 걔네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20살 때까지 뭐만 해? 공부만 하는 거, 공부만. 철이 안 드는 거죠. 우리 집에 이제 형이, 누나가 있고 형, 저가 있어요. 우리 둘째 형이 IQ가 99밖에 안 돼요. 완전 골물이에요. 난 126인데. 우리 둘째 형이 갑자기 중학교 때 반에서 1, 2등을 하는 거예요.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서 뭐 좋은 그 대기업에 취직을 해갖고 그 대기업에서 나와갖고 또 그 대기업에 요즘 대기업을 공장을 잘라서 그 퇴사한 간부 사원들한테 줘요. 근데 그 응모를 했는데 자기가 모시던 사람이 지금 LG 전체 부회장이래요. 준 거예요. 잘 받는지. 그래갖고 그 회사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물량 2015년까지 잡혀있대요. 그래갖고 한 200명 정도 사원이 24시간 풀로 돌아가면서 일을 한대요. 그럼 얼마나 잘 나가요. 그래서 형은 왜 IQ가 99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잘 나가느냐? 그랬더니 형이 3년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 신부님,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큰 간 수술을 했대. 간 수술을 했는데 퇴원을 하고 다음날 출근을 하시더래요. 허리를 구부리고. 어머니가 그랬대요. 여보, 며칠 쉬었다가 나가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나는 우리 네 자식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려면 나가야 된다고. 그 99짜리 IQ가 그걸 일주일 동안 지켜봤대. 아버지가 허리를 구부리고 나가는 걸. 그리고 이 아들이 자기가 생각했대요. 내가 저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다? 공부하는 거다. 내가 형하고 같이 방을 썼는데 매일 코피를 터뜨리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제 기억에도. 그러니까 그 자식은 중학교 1학년 때 철이 들어서 지금까지도 철이 드는 거죠. 그때부터 부모 마음 상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부모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나도 잘한다고 꽤 한다는 자식인데 우리 둘째한테는 내가 절대 안 돼요. 우리 집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1년에 한 번씩 생태마을에 이제 우리 집은 수원이에요. 쉬러 오세요. 그럼 큰아들이 한 번 모시고 둘째 아들이 한 번 모시고 오는데 큰아들은 올 때마다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그래. 바빠 죽겠는데 뭐 맨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어머니가 묵주를 까먹었다 그러면 큰아들은 그런데요. 바빠 죽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차 돌리냐고. 차 못 돌린다고. 어머니 일주일만 손가락을 해고 오라고 그냥. 근데 우리 둘째 아들은 그 톨게이트 앞, 동수원 톨게이트 앞에서 얘야 묵주를 까먹었다 그러면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차 돌리면 되죠. 그리고 차를 돌려서 집에 가서 묵주를 들고 평창까지 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는 거. 참 내 속으로 난 아들이지만 어쩌면 저러냐고.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 어떻게 형은 부모한테 그렇게 깍듯이 하냐고. 그 중학교 1학년 때 그 경험이 이 둘째 아들은 철이 이미 들은 거예요. 부모의 삶에 동참한 거죠. 근데 우리는 생전 아버지가 어떤 마음고생을 요즘 하고 있고 사업이 어떻게 힘들고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너는 뭐만 하면 돼?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병 중에 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엄마 1박 2일 동안 어디야 여기 안양 나자로 마을 갔다 왔는데 어땠어? 우린 대화를 할 줄 모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좋았어. 어떻게 좋았어? 그냥 좋았어. 잘하면 빨리 가서 공부해. 근데 만약에 엄마 나자로 마을 후원회원 1박 2일 피정 갔다 왔는데 어땠어? 강원도 평창에서 어떤 시민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사람은 말씀이 있고 말씨가 있고 말투가 있대. 근데 나는 우리 아들한테 말씀을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 하느님의 말씀을 한 적도 없고 그냥 말투만 너 같은 거 낳고 내가 좋다고 미역국 끓여 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이런 소리만 해갖고 우리 아들한테 얼마나 상처를 준 엄마가 너무 많이 반성을 했어. 우리 입에는 복도 나오고 독도 나온다는데 엄마는 내가 좀 신경질 난다고 너무 많이 독을 쏟아내고 반성 참 많이 했어.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게 5억짜리래. 이 5억짜리한테 엄마가 너무 함부로 대서 엄마가 너무 많이 반성을 했어. 이런 얘기 1시간만 애 붙잡고 해보세요. 애는요 철 들어요. 근데 우리는 생전 얘기 안 해요. 생전 얘기 안 해요. 들어가서 뭐만 하는데 공부하라고. 그럼 애가 들어가서 공부할 것 같아요. 게임해요. 게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서 게임하는 제 강의를 듣고 요즘 이렇게 이제 그 피드백을 해줘요. 편지도 오고 이제 뭐 평화방송 홈페이지도 옮기는데 이 엄마가 그랬대요. 이렇게 잘생긴 아들을 하느님이 우리 집에 보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우리 아들 공부 못해도 좋아. 성실하기만 하고 착하기만 하면 돼. 근데 아들이 10년 동안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대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데 엄마가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들이 와서 꼭 안아주면서 엄마 사랑해 그러더래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 자기는 요즘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맨날 이놈 새끼 공부 이랬던 그래갖고 애가 엄마를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확 눈 뒤집고 째려보던 아들이 엄마 사랑해.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요즘. 말 한마디가 우리 가정을 바꿨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대화해야 돼요. 자녀들하고. 공부하라는 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건 가장 쉽고 가장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근데 엄마는 아프리카에 가서 한번 여행 한번 해보고 싶어. 엄마는 저기 뭐야 그 어디야 그 꼼포스텔라 스페인 한번 걸어보고 싶어. 엄마는 이런 꿈이 있어. 이런 얘기를 애들한테 끊임해줘야 돼.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없기 때문에 자식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님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요? 들어라 좀 제발. 우리가 듣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아까 찜질방에서 아줌마 셋이서 자기 얘기만 하듯이 우리는 남 얘기를 안 들어요. 남 얘기를. 제가 말 참 아까도 어떤 분이 신부님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느냐고 연습하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참 어려운데 많이 가요. 어려운데 많이 가는 게 뭐 하여튼 여러 강의를 간 적이 있는데 제일 답답한 강의 2번 있었어요. 한 번은 경기도 교장 선생님들 200명한테 강의하고 44살 때. 근데 내 또 바로 전이 그 장관이 교과부 장관이 강의하고 간 거예요. 새파란 내가 60살 먹은 교장 선생님들 강의하는데 처음엔 답답하더라고요. 그분들도 나를 답답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저런 게 왔나 이게. 근데 강의 5분 10분이 지났는데 이분들이 자세가 바뀌더라고요. 그 뒤에 필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2시간 끝내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기립박수를 그때는. 그리고 나한테 와서 신부님이 왜 이렇게 말을 잘하느냐고. 원고도 없이. 처음 봤대. 원고 없이 저렇게 끊임없이 떠드는 사람 처음 봤대. 또 한 번은 내가 정말 당황스러운 강의가 언제였냐면은 김영철 변호사인가 누군가하고 정의구현 사제단이랑 오후 4시에 에버랜드 세금 포탈한 거 저기 뭐야 발표를 했어요.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날 7시 반에 삼성 사장단한테 강의를 갔었어야 돼요. 강의를 딱 갔는데 그 부회장이라는 분이 날 딱 이렇게 허리를 젖히더니 신부님 왜 천주교 신부들이 우리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냐고 그런 거예요. 아니 4시에 저기 뭐야 신부들이 삼성 도둑놈이라고 그랬는데 또 그 신부가 또 7시 반에 가갖고 또 강의를 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나는 행복론 강의하러 온 사람이니까 비교하지 말아라. 제 신부는 다양한 거다. 그리고 1시간 반을 호텔에서 강의를 하는데 1시간 반 지나고 하는데 다 필기하더니 정말로 미안했던지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이렇게 말을 잘하느냐고. 저도 왜 말을 잘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원인이 있더라고요. 나는 내가 어렸을 때 말했을 때 한 번도 아버지가 시끄러워 그만 떠들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뭐가 좋은지 그참 웃으면서 내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뭐가 좋은지.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신이 났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참 좋다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웃으면서 시끄러워 그만 떠들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어머니는 내가 말하면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어머니 떼굴떼굴 굴리지 아버지는 웃고 좋아하지. 어렸을 때부터 말하는 게 신났어요. 초등학교에 가서 발표를 하니까 담임선생님 우리 반은 창현이 없으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쓰러진 우리 반은 창현이 없으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중학교 올라갔더니 국어 선생님은 국어 읽어라, 영어 선생님은 영어 읽어라, 음악 선생님은 노래라. 목소리가 좋으니까. 나는 학교 가기 전에 너무 바빴어요. 국어책도 읽어줘야 되고 영어책도 읽어줘야 되고 노래도 해가야 되고. 성당에 주교자 성당 조은동 주교자 성당에 내가 중학교 때부터 미사 해설을 했어요. 거기 1000명씩 미사 참여하는데 우리 저기 조신부님도 계시지만
거기서 노래도 하고 독창도 하고 해설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2~3명하고 말할 땐 좀 말을 잘 못해요. 근데 한 500명만 넘으면요 그때서 말할 맛이 나요. 눈빛이 다 보여요. 이상하게. 어제도 그 대구 가톨릭병원을 갔는데 간식을 주면은 그걸 다 떨어져요. 너무 많이 왔고 사람이 거의 한 500~600명인데 눈빛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면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얘기를 눈은 반짝 귀는 쫑긋 말초신경 와 하고 들어줘야지 애들이. 우리 뇌에는 100억 개의 뉴런이라는 게 있대요. 신경세포가 100억 개가 있대요. 근데 이거는 1살서부터 10살 때까지 100억 개가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애가 천재가 되느냐 바보가 되느냐가 결정된대요. 그런데 이 100억 개의 연결은 1살서부터 10살 때까지 얼마나 애가 수다를 많이 떠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대요. 부모하고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한대요. 근데 이제 5살짜리 아이가 남자아이가 엄마 그런데 그래가지고 성질 급한 엄마 벌써 귀싸대게 때려요. 이놈의 새끼 해고 싶은 얘기가 뭐야? 주제가 뭐야? 본론이? 그럼 얘는 입 다물어요. 얘는 생각 안 해요. 근데 똑똑한 엄마는 엄마 그런데 그래가지고 승질은 나지. 그래가지고 엄마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귀싸대기 또 때려. 그거 뭐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러지 왜 이렇게 앞에 말이 기냐고.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엄마는 어떻게 해? 엄마 그런데 그래가지고 따라해요. 엄마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우리 아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었구나. 엄마가 사줄게. 그래가지고 그 책임 묻으면 안 돼요. 다음에 얘는 뭐라 그러겠대? 엄마 나 그런데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빠졌어요. 다음에는 우리 아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었구나. 다음에 엄마 나 목이 칼칼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점점 뉴런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점점 똑똑해지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이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요. 애들은 교육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들어요. 우리 생태마을에 오면은요. 내가 정말로 우리나라 엄마들 가슴이 아파요. 우리 생태 내 사는 맛 사는 것을 읽고 변화된 것만 이제 생각하는 거야. 그래갖고 학교 안 다니는 놈들 데리고 와요. 데려오면 애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안 올라와요. 저 신부도 날 설득시킬 거니까 걔네들도 다 거절하는 거지. 억지로 끌려 올라와요. 그럼 나는 아이한테 잘 살아라 학교 가라 그런 얘기 안 해요. 학교 관두고 싶다고? 관두고 싶은 얘기가 뭔데? 쭉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딱 이렇게 얘기해. 못 다니겠네. 그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다니겠어. 관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너 하루하루가 지옥 같잖아. 너 이해도 못하는데 눈 뜨고 있으면 너도 바보고 그렇지. 그냥 너 자는 거지. 그렇대. 그럼 관둬라 학교. 그리고 걔 이제 그러면 자기 쌓인 얘기 다 털어놔요. 그럼 내가요, 걔 절대 설득시키지 않아요. 엄마 신부님이 어떻게 엄마가 설득시켜갖고 너 학교 관두게 할게. 한 50분 동안 얘가 다 털어놓으면요. 저는 10명이라고 표현하면 100명 중에 한 95명은 이렇게 말해요. 1시간 끝날 때 이렇게 말해요. 신부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중학교는 졸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내 얘기를 다 들어줬다 이거야. 내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이 세상 하나에. 그래서 그러면 나는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그걸 안 들어요. 그걸 안 들고 중간에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너는 뭐를 해야 돼?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가치관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애들이 방황해요. 방황하는 게 당연한 거야, 애들이. 그래갖고 이제 하루 학교 안 가고 명동에 가갖고 그냥 막 방황을 하면은 엄마가 또 학교에서 연락받으면 미쳐갖고 찾아요. 명동에서 딱 잡아. 야, 너 이놈의 새끼야. 너 여기서 이 방황하면 어떻게 해? 방황은 엄마가 명동에서 대신해 줄 테니까 너는 빨리 가서 공부해. 방황도 누가 해줘? 엄마가 해줘, 방황도. 애는 뭐만 하면 돼? 공부만 하면 돼. 이게 너무너무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주교님이 뭐 신부 관두겠다는 신부를 한번 보냈어요. 우리 생태마을에 머리 복잡한 신부들이 와서 많이 쉬어요. 그러면 이제 뭐 일주일 후에 관두겠다는 신부를 보냈는데 한 번 왔어요. 오후 5시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적질하면 안 돼요. 들어줄 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세상 나가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 다 알아요, 걔네들도. 고개만 끄덕여주면 돼. 그랬구나. 끄덕이기 시작했는데 오후 5시에 와서 얘기를 했는데 밤 12시까지 얘기를 하더라고. 7시간을 눈물을 흘리고 막. 그 12시에 이제 자기 간다고 그러길래 내가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 하도 끄덕여갖고 어지러워서 못 일어나겠더라고.
근데 얘는 가서 너무너무 잘 살아요. 지금도. 너무너무 잘 살아요. 추교님 전화했어요. 무슨 얘기 했냐고. 나 한 얘기 없다고. 고개만 끄덕여요. 우리 현대인들이요. 지금 외로운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애들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애들이 뛰어내리는 거. 부모하고 자식하고 말이 안 통해. 올 6월 15일 날 아침 9시에 뭐 파주인가?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13층에서 남자애가. 얘는 문과 아이야. 글 쓰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 글 쓰는 걸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아빠는 뭐라 그래? 너 먹고 살려면 이과로 가라. 그래갖고 강제로 아빠가 이과로 시킨 거야. 얘 반에서 5등 하는 애인데. 자기는 너무 이과가 싫은 거야. 아침 일요일 날인데 아침 9시에 아빠가 너 학원 가라고 딱 문을 여는데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창문 열고 뛰어서 죽었어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말이 안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아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줬다면, 아이 입장에 조금만 섰다면 그 아까운 아이가, 그것도 반에서 5등 하는 아이가 죽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죠. 우리는 너무 이게 막혀있어요 지금. 두 번째, 이기려 하지 마라. 이게 대화할 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설득하려고 해요. 반드시 설득을 해야 돼. 이겨야 돼. 여러분들 남편이 변해요? 아내가 변해요? 자식이 변해요? 너 좀 제발 좀 공부 좀 한번 잘해봐라. 엄마 소원이다. 그러면 엄마 나 오늘부터 게임 안 하고 밤새워서 공부해갖고 내가 서울대 법대 갈게. 그런 애는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생기는 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했어요. 그래갖고 막 모세가 서로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너 그럼 걔네들 좀 데리고 좀 가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래갖고 딱 끄집어냈는데 그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보름 동안 얼마나 불평불만을 했는지. 고기가 먹고 싶다, 물이 먹고 싶다, 따뜻한 잠자리가 보고 싶다. 조금 있으면 자유의 땅으로 가는데 하느님이 이것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습관을 못 버리네. 종살이하던 습관을 가지고 저 가나안 약속의 땅에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겠다. 보름이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걸 40년 동안 떠돌아다니게 해요. 다 죽여요.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을. 그 앞에서 에돔인가 거기서 이렇게 보다가 거기서 죽어요. 모세도.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교체돼서 가요.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뭘 변해요, 변하긴.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이기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평화방송에 나갔더니 시청률이 1.6%래요. 조중동이 0.9%인데 1.6%는 80만 명이 한 번에 보는 거예요. 80만 명이. 그 평화방송 PD가 천주교 신자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불교, 개신교 다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부님 방송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댓글에 그냥 난 종교가 다른데 신부님 너무너무 신부님 내 삶이 변화됐고 쫙 썼는데 딱 한 사람이 천주교 신부 맞음? 이렇게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다시 보기라고 1,000원을 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행복론 강의하면서 하느님 이름 팔아서 강의하면서 돈 번다 이거예요. 조회가 30만 회 정도 되니까 3억 벌었다 이거야. 근데 나는 평화방송 한 푼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질러놓은 거야 일단 자기 기분이 안 좋으니까 천주교 신부 마지막으로 썼어. 그랬더니 평화방송에서 해명을 했어요. 신부님은 한 푼도 안 받는다. 또 내 팬들이 사과해라 막 쫙 썼어요. 근데 이놈이 전혀 사과를 안 하고 반응을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너무 연락갖고 밑에다 댓글에다 너 나하고 한 판 만나서 뜨자.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무시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무시해야 되죠. 세상 살다 보면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 많아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 많아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하고 계속 말 섞으면 나도 뭐가 돼?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인생의 스타일만 만나요? 투수가 공을 던져요. 호수가 볼을 받아요. 타자는 공을 쳐요. 그럼 투수가 공을 던지다 보면 하늘로 솟는 것도 있고 땅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고 와일드 피치 뒤로 빠지는 것도 있어요. 투수는 어떤 공만 쳐야 되죠? 정가운데로 들어오는 공만 쳐도 3할을 못 넘겨요. 3할을 못 넘겨요. 정가운데 들어오는 공만 쳐도.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10명 중에 다 스트라이크예요? 볼들 많아요. 볼들 많으면 그 볼을 골라내야 돼, 안 골라내야 돼? 골라내야 돼. 근데 그 볼도 쳐내겠다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서 치고 땅으로 또 쫓아가면 그 사람 타자 자격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만나면서 모든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착각해. 하느님 믿으면 나 다 사랑해야 된다고. 다 사랑하는 지름길이 하나 있어요. 머리에 꽂아주면 돼. 머리에 꽂아주면. 머리에 꽂아주면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꽂지 않는 한 다 사랑하기 힘들어요. 어떤 노총각이 너무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한테 애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느님, 나 제발 여자 좀 보내달라고. 나 장가가고 싶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탁을 한 거예요. 하느님, 그리고 돈도 같이 보내달라고. 난 돈도 좀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다고. 근데 하느님이 내동 안 들어주다가 이번 기도는 딱 들어준 거 하느님이. 이 여자를 보내줬는데 돈 여자를 보면 돈 여자를 보내줘. 돈 여자를.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사랑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다 사랑해요? 우리 여러분들 잘못 알고 예수님 성질도 많이 부리시고 막 죽어라 회칠한 묻어라 막 이런 말도 많이 했었어요. 차라리 넌 안 태어나는 게 낫다 이런 소리 많이 하셨어요. 다 사랑하지 않았어. 12제자 중에서도 3명만 사랑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거룩한 변모할 때 다볼산에서 제자들 다 데리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회장장 야이로의 딸 살릴 때 누구만 데려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어요. 겟세마니 동산에서 너무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나와 함께 깨워 기도해줘라. 근데 가까이 누구만 오라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가까이 오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12 중에 3만 겨우 챙기고 사랑했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성당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요. 돌지 않으면 그건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볼들은 골라내세요. 볼들은 골라내시고 수트라인만 치세요. 수트라인만. 그러니까 대화할 때요. 저 사람이 나하고 코드가 다르다. 그러면 말 섞지 마세요. 안 만나면 돼. 나하고 코드 맞는 사람 만나기도 바빠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많은데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걸 굳이 가서 설득을 시켜놓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피곤하게 살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한쪽 말만 들으면 바보 된다. 이거 성당에서 꼭 실수하는 거예요. 한쪽 말만 들으면. 내가 막 신부가 됐는데 오늘도 이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는데 예쁜 여자들이 면담을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자기 때리고 바람 피고 빚지는 얘기 막 울면서 하면은요, 이쁜 여자가 울면 또 더 이쁘잖아. 내 마음에 연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남자들한테 분노했어요.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왜 여자를 결혼을 해서 때리냐. 연약한 여자를 보호하기도 바쁜데 10년 동안 남자에 대해서 좀 분노하고 살았어요. 근데 10년째 이제 본당 신부로 있는데 이제 수단을 입고 이제 묵주기도를 저녁에 하는데 이쁜 여자야. 성당 활동 열심히 봉사하는 자매야. 신부님 얘기 좀 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성당 마당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겉보기는 멀쩡해도 남편이 나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야. 시어머니 시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피가 마른다는 거야. 막 눈물을 흘리는데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이 여자가 그런 가운데도 하느님을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웃으면서 봉사를 했구나. 마음의 연민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그날따라 남편이 퇴근을 하고 성체적으로 성당을 온 거예요. 남편이 50m 전방에 보이니까 나한테 막 울던 자매가 갑자기 눈물을 싹 닦더니 미소를 딱 찢으니 남편한테 자기야 웬일이야 그러면서 막 남편한테 뛰어가더라고요. 내가 그날 이후부터 여자 눈물은 한쪽만 믿어요. 한쪽만. 내가 아직 누구 얘기 안 들어봤어? 남자 얘기 안 들어보면 남편 얘기 안 들어보면 남자가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오죽하면. 난 이제까지 10년 동안 여자 얘기만 들은 거야. 그 후로는 나는 여자 얘기는 한쪽 눈물만 믿어요. 그리고 그 후로 내가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부부 문제는 껴드는 게 아니야. 부부 문제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게 놔둬야 돼요. 성당에서 난 저 신부님하고 너무 친하고 싶어 라고 밥 먹자고 몇 번 얘기했는데 신부님이 생전 한 번도 밥 먹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년이랑 밥 먹고 돌아다니는 거야. 미쳐요 안 미쳐요 이 여자? 미쳐요. 분노해요. 그러면은 신부님이 딴 여자하고 밥을 먹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성당 열심히 순수하게 다니는 자매를 붙잡고 얘기를 해요. 자매님, 내가 우리 신부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년이랑 바람났어. 맨날 밥 먹고 돌아다녀. 어딜 돌아다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밥 먹고 돌아다니는 신부님도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이 중간에 말을 뻥튀기 하고 이 말하는 여자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진짜 문제 있는 여자는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이 고급 정보를 들은 이 여자가 문제예요. 나 신부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정말 신부님 그래. 난 너무 실망스러워. 나 교회 관둘 거야. 그래갖고 자기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아니 신부님이 바람핀다면 가서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순수한 이 성당만 다니던 아무것도 모르던 자매가 본당신부님한테 찾아가고, 신부님 내가 어떤 자매한테 얘기 들었는데 신부님 바람났다는데 맞습니까? 라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냉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확인도 안 하고 냉담만 해보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그런 소문이 들었을 때 찾아가고 확인할 용기 있는 분들 계세요?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확인할 길이 없으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인을 안 해서 판단하지 말아야지. 그냥 얼떨결에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 고급 정보를 들은 이 자매는 이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이걸 전해야 될 거 아니야, 온 세상에.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안 하면 미쳐요. 말하긴 하세요. 하긴 하는데 개한테 하세요. 개한테. 개는 말을 안 전해요. 개는 말을 안 전하는데 사람은 더 크게 전하고 더 크게 전하고 더 크게 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요, 말이요, 성서에도 있잖아요. 칼에 맞아 죽으면 수천이고 혀에 맞은 사람 수만이라고. 혀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 혀를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혀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미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순수한 사람, 냉담을 해. 근데 중간에 소문 퍼뜨리는 사람은 끝까지 문제 일으키면서 성당 끝까지 다녀요. 이 사람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순수한 사람이 그래서 난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당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무슨 소문이 들어도요, 그걸 여러분들 영혼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하고 나하고 관계는 하느님하고 나하고 관계는 누구 때문에 성당을 다니고 꼭 성당 다녀주는 사람 많아요. 보면 난 당신 때문에 성당 다니기 정말로 가슴 아파. 그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관두게 돼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느님하고 나하고 관계는 나하고 구원의 문제야. 누가 무슨 짓을 하든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쪽 말만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돼갖고 나머지는 CD 사서 들으시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너무 좋은 얘기 들었어. 나도 이제 집에 가갖고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지. 내일 딱 집에 가봤더니 라면 끓여 먹고 그냥 그대로 놔뒀어. 자식 새끼는 벌써 밤을 샜는데 나중에 들어놓고 자. 에이, 좋은 말 들으면 뭐해. 지겨워 죽겠어. 이 말이 왜 다시 나올까요? 여러분들, 이 말이 왜 다시 나오냐면 여러분들 행복을요, 남편한테서 찾으려고 그러고 자식한테 찾으려고 해서 여러분들 불행한 거예요. 행복은 남한테 찾을 수가 없어요. 행복은 누구한테 찾아야 돼? 나한테 찾아야 돼. 내가 행복하면 다른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꼭 남한테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자, 여기 있는 엄마들, 자식 생일 뻑적지근하게 차려줘. 남편 생일 뻑적지근하게 차려줘. 근데 자기 생일 뻑적지근하게 차려먹는 엄마들이 있어요? 없어요. 미역국 하나 딱 끓여놨어. 그랬더니 남편도 모르고 그냥 출근해고 자식도 모르고 학교 가버렸어. 혼자 생일은 혼자만 알고 있는 거야. 거기다 미역국에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한마디 해요. 그렇지 뭐, 남편 복 없는 년 자식 복도 없지 뭐.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생일 내가 챙겨야 될 거 아니야. 신부님 나도 어떻게 뻑적지근하게 차려 먹어. 힘든데 내가 다 차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걸 차리려는 거 아니에요. 전화하세요. 중국집에 팔보채, 유산슬, 빵 시키세요. 저녁에 저거 잔뜩 싸나. 잔뜩 저녁에 엄마 이게 뭐야? 엄마 이거 5억짜리 생일이래요. 5억짜리한테 엄마가 오늘 쏘는 거야. 니네들 먹어. 그리고 5억짜리가 니네들 불났으면 10억 나는 거야. 얼마나 내가 대단한지 난 몰라. 그래서 난 내가 너무 기특해서 내 생일에 내가 오늘 시켜서 먹어. 얘는 시커 먹어. 그래봤자 20만 원도 안 돼요. 5억짜리 축하하는데 20만 원 쓰는 거 아까워요? 엄마 무슨 돈으로? 이번에 너 학원 하나 끊기겠어. 다음에 또 아무도
기억 못해. 또 전화하세요. 이번엔 또 비싼 거 해삼 주스 그 바닥까지 튀긴 거 더 비싼 걸로 해세요. 3년째요. 남편이 여보 이번엔 중국집에 전화하지 마. 내가 해줄게. 애들 엄마 우리가 케이크 준비할 테니까 준비하지 마.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남이 나를 챙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를 비하시키면서 끝까지 완전히 자기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기 정말 가정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지 않으셨어요? 많이 희생하셨죠? 결혼 25주년이 됐어. 남편이 기억해 줄래나 자식이 기억해 주나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 그리고 그냥 지나고 난 다음에 그냥 괜히 혼자 소리 지르고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 그러고 살림살이 그런 말 할 필요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괌에다 전화해 놓으세요. 그래갖고 일주일 예약해놔요. 그리고 여보 다다음 달 우리 결혼 25주년이야. 괌에 가자. 왜? 어떻게? 내가 예약해놨어. 무슨 돈으로? 큰아들 휴학 시켰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온전히 다 돈 쏟아넣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럼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해요? 우리나라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야 돼. 여러분들 예루살렘 한번 가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3번 가봤는데 정말 너무 아름다워. 갈릴레아는요. 예루살렘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보기엔 예수님이 주활동지는 갈릴레아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로마도 아름답고 여러분들 여행은요. 가슴이 떨릴 때 가야 돼요.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돼요. 다 늙어서 자식 새끼들이 엄마 80에 가봐 그러면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80에 이제 인생 헛살았다고 후회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걸. 지금 누구한테 투자해? 나한테 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주 재미난 사람이 나한테 편지를 하나 했어요. 이 사람이 여의도 6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건물에는 돈을 집어넣는데 자기 몸에는 돈 쓰는 걸 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기를 낳는데 안산에 언니가 산후조리원을 맡아놨는데 들어가니까 300만 원을 들어요. 내가 이 돈을 왜 써? 집에 가서 산후조리 하면 되지. 12월 달에 3일 만에 나온 거야. 그럼 나왔으면 택시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애를 안고 전철을 타고 온 거예요. 그 추운데. 그럼 팔이 병신이 된 거예요. 5년 동안 학교 영어 선생님인데 자살도 많이 생각하고 자식도 꼴보기 싫고 남편도 꼴보기 싫고 남편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펀드 매니지먼트 관두고 돈 5천만 원 쓰고 여러분들 그 자기한테 5만 원 쓰는 걸 아까워갖고 그 5천만 원을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쓰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행복해야지. 그 행복을 누구한테 나눠줘? 이웃한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강의를 들었더니 남한테 잘할 생각하지 말고 자기한테 잘하라고 내가 방송에 그러더래요. 처음 들었대요. 신부 입에서 남을 위해서 희생해라, 남을 위해서 봉사해라 이런 말을 들었지 자기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자기 여행 보내고 이러는 처음 들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인생을 너무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한테 잘해주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너무 행복하더래요. 행복하니까 남편한테 웃기 시작하더래요. 행복하니까 자식들한테 사랑의 표현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행복하더래요. 행복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남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진 않아요. 저는 정말로 바빠요. 한 달에 30일이면 요즘은 32일을 강의해요. 어제도 2번, 오늘도 2번. 내일은 또 내가 개신교 가서 강의해요. 목사님이 내 방송을 듣고 감동을 받아갖고 초청을 해갖고 내가 교회 가고 설교를 해요. 안양에 또 와야 돼. 오늘 갔다가. 근데 내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본당 신부로 있을 때는 총회장, 부회장, 성모회장이 맨날 맛있는 거 사줬어요. 신부님. 나 싫다고 그래도 그냥 뭐 누구 아들 낳았다, 취직됐다, 합격했다, 뭔 이유가 많은지 맨날 때 따라 철 따라 맛있는 거. 평창에 들어가니까 나 사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가 있어야지. 총회장도 없고 부회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난 갈비 먹고 싶은데 갈비 사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내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창현아, 갈비 먹고 싶니? 가자. 내가 사줄게. 내가 나한테 사줘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사주니까 나는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서 사 먹으니까. 어제도 평창 군청에서 강의를 하고 대구로 바로 내려가야 돼. 밥 먹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창현아, 너 뭐 먹고 싶냐? 회. 알았어. 내가 사줄게. 그래서 군청 앞에 일식집에서 회 먹고 그냥. 그러니까 내가 즐거우니까요. 남한테 짜증이 안 나요. 내가 행복하니까요. 남한테 원망을 안 해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니까 우리 생태마을 많이 찾아오는 분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저 하늘을 보라고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저 별을 보라고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하느님 안에서 난 살아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면은 이분들이 딱 와서 또 가갖고 친구들한테 거기 가봐. 거긴 너무 행복해. 근데 내가 난 여기 사는 거 너무 외롭고 지겨워. 그러면 한 명도 안 와요. 한 명도 안 와요. 행복은요. 누구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자기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맨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암 환자들이 참 많이 와요. 그런데 내가 암 환자들을 데리고 뭐 꿩만두도 먹으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데 구경도 많이 다녀요. 근데 3개월밖에 안 남은 암 환자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죽기 전에 피눈물을 흘리고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이렇게 돈 별로 안 들이고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평생 나한테 맛있는 거 한 번도 사준 적도 없고 예쁜 옷도 한 번도 입혀준 적도 없고 좋은데 구경시켜준 적도 없는지 난 너무 나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죽을 때 본인한테 미안해하면서 죽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